교수님.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진짜 맛있게 먹었던 학생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아, 학생이다. 너무 좋아. 씹히는 소리. 그 학생 광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다원 미트였는데 요번에 또 거기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나도 참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매자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 가족들이 또 따로 시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네 집에도 보내고 또 엄마 아빠도 드셨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특히 아이들 그 볶음밥에도 막 햄도 넣었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제 동생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들어온 건요. 네. 뼈 삼겹갈비 그리고 돈 토마호크 네. 그다음에 칼집 껍데기, 예. 그다음에 덮밥용 양념 불고기 이렇게 4가지 종류입니다. 이 4가지는 나도 다 먹어봤어요. 저도요. 다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 다원미트라는 회사가 이 전문점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확실히 좀 맛이 다르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으뜸인 것 같아요. 나는 특히 저 뼈 삼겹, 이 뼈 삼겹살 같은 경우는 갈비하고 삼겹살을 동시에 먹는 맛. 이거 소주 먹을 만합니다. 이거랑. 아주 맛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갈치 속젓 같이 보내셨거든요. 갈치 속젓 그 찍어서 먹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돼지 껍데기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칼집을 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네. 이거 뭐 잘하시잖아요. 뭐 찍어 먹는 거. 콩가루 찍어 가지고 먹으니까 고소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여자들한테는 정말 뭐지 피부 미용에 엄청 좋거든요. 콜라겐. 콜라겐 덩어리. 우리 집 사람도 그 콜라겐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껍데기 잘 먹더라고요. 이거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뭐 돈 토마호크? 네, 돈 토마호크. 저 진짜 약간 스테이크 같은 양식 같은 느낌 딱 있잖아요. 맞아. 집에서 그거 이렇게 칼집젓 내서 혼자 먹었거든요. 진짜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양념 소불고기는 어땠어요? 저는 이거 정말 양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덮밥용으로 진짜 맞아요. 나 그렇게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비벼서 먹는데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딱 김치 하나랑 이렇게 덮밥이랑 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밥 그냥 비벼서 국물 적당히 내가지고 그냥 퍼서 비벼갖고 먹으니까 짱이었어요. 이거는 각각 구매하면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죠? 네. 그런데 뼈 삼겹 갈비, 네. 돈 토마호크, 칼집 그 껍데기, 양념 소 불고기 이 3팩 모두 구매하시면 36,000원에 택배비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전화번호로 주문하시려면요. 010-2206-7732입니다. 네. 온라인 주문서는요.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뜨는 배우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네, 강지환인데요. 네, 예. 저는 이분이 본명이 조 씨인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42살 조태규, 탤런트 강지환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오늘 구속영장 오늘 아니죠 어제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죠. 아니 발부됐죠? 네, 발부됐죠. 그래서 그 사건도 뭐 간단하게 그래도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구속됐고요. 네. 금요일 날 구속이 됐고 아마 이 강지환 씨가 경기도 광주군 오포 네. 거기 아마 좀 외진 곳인가 봐요. 많이 외진 곳이라고 예전에 하더라고요. 무슨 방송에 나와서 그 강지환 씨가 집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집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 바 같은 것도 특별히 만들었고 조명시설도 휘황찬란하고 잘 만들어 놨고 3층 규모 같던데요. 보니까 3층.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집이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강지환 씨 자택에서 이제 그 112 신고가 들어와서 112가 아니고요. 네, SNS로 이제 맞아요. 친구한테 뭐 신고가 돼서 나중에 112 경찰에서 출동을 했던 사건인데요. 외주 스텝이죠. 외주 스텝 보니까 헤어 하시는 분하고 메이크업 하는 분이에요. 두 분이 외주 네. 스텝인데
그 전 뭐 딴 서산인가 뭐 태안인가 어디에서 뭐 촬영이 있었고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1차 술들을 이제 이 사람들 피해자 두 사람 포함해서 여러 명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네. 강지환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강지환이. 네. 말술이래요. 네. 그래서 이날 원래 촬영하기로 한 날이었었대요. 지금 조선 생존기라는 그 TV조선의 드라마였는데 원래 이날 그 촬영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갖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1차 회식을 하고 2차 강지환의 집으로 왔다라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시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처음부터 강지환의 집에서 그 술자리가 시작됐다. 즉 낮술을 했다라는 지금 피해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엄청 많이 마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그 술을 마시고 강지환의 방은 3층.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여성이 술 취해갖고 잠잔 방은 2층이래요. 네. 그런데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강지환이 그 옆에 자기 동료를 속된 말로 성폭행하고 있더라. 강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침대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밑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애초에 언론 보도는 어떻게 탔냐면 깨서 보니까 성폭행을 하고 있어서 소리를 자기가 질렀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그 행위를 멈췄다. 네. 그 다음에 그 멈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그 여성이 자기도 옷매무새가 다 풀어 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도 술 취해갖고 잠잔 사이에 성추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내 동료는 성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 오늘 밝혀진 거에 따르면 소리 지르고 바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만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비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억측이 되게 많았던 것 이건 같아요. 상당히 내가 볼 때 피해 여성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었을 만도 해요. 네, 첫 번째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112가 아니라 친구의 SNS에 연락이 연락을 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12를 불러서 이렇게 오게 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죠. 아니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면 강간을 당했으면 바로 112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했느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의혹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니 여자 둘이 자고 있었고 들어와서 멈췄는데 뭐 옷매무새가 틀어졌다. 이런 부분들 뭐 반항하지 않았느냐,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왜 남자 집에 여자 스텝 둘이 같이 따라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측성 댓글들이 많이 생겨나고 어떤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뭐 의도된 것이 아닌 범죄지 않냐, 일부러 노린 상황이 아니냐, 뭐 돈을 노린 공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선 먼저 이제 그 설명드리는 거는 거기가 오포읍이 휴대폰이 안 터진답니다. 네. 아마 그 휴대폰이 안 터지다 보니까 13번에 걸쳐서 친구들도 전화하고 112도 전화를 시도했던 게 나왔어요. 기록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안 터지니까 이 여성이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친구한테 도와달라는 SNS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대신 신고해 준 거기 때문에 112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범죄 피해, 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하는 게 반드시 112나 경찰관서는 아니에요. 통계를 내보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과반수 이상이 친구나 지인한테 먼저 얘기해요. 네. 112로 직접 안 합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 뭐 심리는 뭐 여성이 갈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112에 신고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통계로. 네. 반드시 112나 경찰관서로 성폭행 신고를 한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분들이
이 두려운 상황을 느끼지만 이것을 고소할지 아까 갈등에 대한 것들이 커요. 그냥 강간으로 진짜 이것을 할지에 대한 갈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보통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아요. 네, 많아요. 의외로 내가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걸 신고할지 안 신고할지 고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그때는 서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피해자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공격을 사실 당했죠. 엄청 당했죠. 네. 뭐 의도된 거다. 왜 112로 신고 못하냐 했는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오포업 쪽이 전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있냐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또 있으세요. 그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하게 안 떨어진 건 아니고요. 경찰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피해자들의 피해자의 휴대폰에 13번에 걸쳐서 112니 친구들이니 전화하고 했던 그 기록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인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강지환이 성범죄 이제 이를테면 뭐 소리 지르고 여성들이 이러는 바람에 일단은 멈추고 밖으로 나간 모양이에요. 네. 밖으로 나가니까 이 여성들이 2차 피해가 두려워서 문을 잠갔다고 그래요. 잠근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2라든지 친구들한테 13번에 걸쳐서 이제 구조 요청이죠. 어떻게 보면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신고할 때는 강지환이 집에 그 감금돼 있다,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갇혀 있지도 않은데 또 왜 갇혀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2차 피해를 위해서 강지환이가 나가니까 문 잠궈 놓고 스스로 갇힌 꼴이 돼버린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개방형 와이파이를 통해서 SNS 보내면서 갇혀 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을 본인들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에 갈등한 대한 것 같아요.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떤 일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함축적인 내용들만 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못된 시선이랄까요? 편향된 시선으로 추측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의견들이 너무 좀 세게 댓글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 여성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댓글이라든지 찌라시를 통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아마 고소할 모양이에요 전부. 네.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사실 근데 아직 어떤 뭐 강지환 배우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잘못한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아직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뭐 완벽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닌데 일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라는 거는 자유라고 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대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마 그 이 범행 직후에 강지환 씨가 내가 잘못한 거 맞다 니들한테 내 실수했다 나 감방 보내려면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또 이 증언도 있어요 피해자들이. 예, 그런 부분 등등을 좀 따져봐야 되고 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제 그 각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다뤘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관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이고 그다음에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구속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상 볼 때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요. 최고의 관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인정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게 가장 그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 발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어요. 네. 긴급 체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이 들을 때, 그래서 이제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이제 이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충분성 이걸 따지거든요. 경찰이 되나 안 되나 긴급 체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구속이 예견된다고 봐야 돼요. 무작정 긴급 체포 절대 안 하거든요.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범죄의 중대성, 강간죄는 굉장히 큰 죄죠. 네. 물론 이 경우는 술이 취해가지고 잠들었으니까 앞에 준자가 붙어요. 준강간, 준강제추행. 그러니까 강간에 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인식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체포의 충분성도 제가 볼 땐 충분했다고 봐요. 현장에 갔을 때. 네, 일단은 워낙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증거의 인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처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배우 강지환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이슈성, 화제성 같은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그 피해자에 대한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피해자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각 같은 것도 저희가 사실 일면 볼 수 있는 또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구속에 대한 것들도 말이 많잖아요. 사실 버닝썬 사건들의 그 피해자들은 하나도 구속이 안 되는데 이런 사건들은 너무나 빨리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사실 일견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분도 사실 한 또 부각이 되는 또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남서하고 여기는 그 경기도 광주경찰서죠. 뭐 각각 뭐 다른 사건을 각각 취급하는 과정에서 뭐 있었던 일이니까 버닝썬 사건은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강남 경찰관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강남이라는 서식 환경, 범죄의 어떤 그 취약한 그 환경 요건, 어떻게 보면 돈이 마구 굴러다니고 저 느슨한 그 자본주의, 저 방탕한 자본주의가 흐물거리는 그 동네에서 이 경찰관을 하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욕먹고 결국은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경찰관들한테 망신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요. 당하는 강남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깨끗하게 일했는데 몇몇 새끼들 때문에 내가 왜 도매금으로 이런 취급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강남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싹 물갈이 해야 돼요. 오염돼 있으면 오염돼 있는 장소에서 곰팡이 피어나면 그거 소독하고 또 한다고 안 돼요. 물건도 오염돼 있으면 그 장소만 소독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거기 그대로 있는데 다 갈아야 돼, 다. 싹 물건 드러내서 딴 데로 다 이전시키고, 물론 그 곰팡이가 또 딴 데 가서 옮기다가, 근데 그 면역력 좋은 깨끗한 환경에 가면 죽어요, 그 곰팡이는. 그리고 이쪽 그 서식 환경 싹 드러내고 물건 다 드러낸 다음에 여기다 독한 소독약 확 뿌리고 새로운 걸로 갖다 끼고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강남을 욕해서가 아니라요, 환경이 그러해요. 그래서 뭐 아마 경찰청에서도 뭐 3년 주기로 다 물갈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강남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서식 환경 개선해야 되고요. 그 지금 피해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범죄를 인정하고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해라, 진심으로. 그러면 합의 의향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지금같이 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일단 처음에 이 집으로 어떻게 오게 됐을까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라든지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얼마만큼 술이 취해 있었는지 여부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술이 취했다면 3층에서 내려와서 본인들의 다른 층에 그렇죠. 있는 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의식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강조하는 거죠. 그걸.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사실을 방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었나라는 여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지. 네, 그거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꾸 뭐 저 여자 둘이서 그럼 왜 거기 그 저 남자 집에 가서 그 술 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욕들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피해자 2명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대요. 같이 술 먹었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었고 중간에 일부가 떠나는 바람에 2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술의 여부라든지 취한 상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라는 여부도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게 저는 댓글이었어요. 댓글. 그거는 네. 정말 왜 요즘에 정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왜 그 댓글을 쓰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데 집중할까요? 댓글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아니 다 잘못한 사람 명백하게 잘못한 게 드러났고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함부로 남한테 댓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폭력입니다.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뭐 칼로 찔러야지 그게 공격입니까? 댓글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상대방한테 가슴 저미는 상처를 주는 게 댓글이거든요. 댓글 더럽게 쓰는 놈들이 저 인간성 좋은 새끼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 예, 내가 내 입에서 진짜 뭐 어떤 때는 욕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비굴한 인간들이에요. 저 어떤 익명의 그 배경 속에서 큰 소리 치고 따지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찌질하지 않은 것들 없더라고요. 뒤에서 남 비난이나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찌질한 새끼들 하는 짓인데 비난을 하려면 당당하게 정말 잘못했을 때 야무지게 비난하고 욕해도 되죠. 교수님 이 사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 DNA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나와야죠. 네. DNA는 그게 나와야지 준강간이 인정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 여기 또 뭐 우리 뭐 형법이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삽입설이에요. 네. 강간의 기수 시기를 정하는 지구상의 절대 다수의 나라들은 삽입설을 취합니다. 일단 삽입되면 강간은 기수에 이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사건 반장에서 이 질문 받고 대답 그렇게 하셨죠. 열상이라든지 타박, 네. 열상 같은 이제 까짐 현상을 열상이라고 하고 이제 억지로 눌리면 이제 멍드는 타박 관계 그죠? 뭐 이런 걸로 아마 판단할 거고 DNA로 아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 관련된 거, 삽입된 거 관련된 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뭐 옷을 따는 과정에서 단추를 풀면서 내 이 어떤 땀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특히 이제 목 부위,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슴 부위 이런 데는 타액 같은 게 또 반응이 솔직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강제 추행한 거는 우리가 하면 면봉으로 입 주변이라든지 피해자, 그다음에 목 주변, 가슴 부위에 전부 면봉으로 채취해가지고 그 가해자의 타액 반응 그것도 DNA니까 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될 거고 강제성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될 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증명을 해내느냐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뭐 진짜 근데 이게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명확한 답은 그럴 안 필요도 나고 없어요. 이거. 네, 그럴 것 같고 뭐 참고인 진술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것 같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피해자 합의의 여부에 따라서 뭐 처벌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합의는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에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거죠. 그냥 사과가 아니고 인정하고 사과라는. 인정하고 사과해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게 남녀의 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나누는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사건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그럼요.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뭐 누구가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도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강지한 씨에게 너무 그 이상의 지금 판단된 것 이상의 그 뭔가 비난이라든지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 딱 규명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정말 피해자를 바라보고 또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억지 댓글, 창작한 댓글, 비난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댓글 달고 남한테 상처 주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앞으로 이 댓글 관련된 거는 엄중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이미 이 댓글에 의한 테러, 댓글에 의한 폭력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아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조만간 만들어질 거고요. 댓글은 함부로 쓰라고 그 댓글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욕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 그런 사람들 진짜 좀 자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도 댓글에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아마 댓글로는 뭐 김윤희 프로파일이나 저나 이 방송하면서 칼로 한 수백 번은 찔렸을 거예요. 칼로 따진다면. 네. 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전 조금 두려웠어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얘기들을 요즘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과거에는 물리적인 공격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과 어떤 그런 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많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말로써 상처를 주는 그거 엄청난 폭력이에요. 네, 라고 하는데 분명히 물리적인 상처는 상처가 나면 그래도 아물기는 합니다. 그 공포도 남아있고 두려움도 남아있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상처는요. 골마가는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더 얇은 갑옷을 지니고 있고요. 종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알아보고 찌르는 것도 안 되지만 찌르는 것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정말 유리와 종이 갑옷 때문에 정말 조금만 찔러도 상처를 크게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라는 거죠. 뭐 네. 비난을 해도 확인을 하고 팩트가 나온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면서 한쪽으로 경도돼 가지고 치우친 시각으로 그러니까 저 사시눈을 뜨고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영원한 사시예요. 그 사람은 똑바른 눈은 단 한 번도 못 가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시선을 또 어떻게 갖게 됐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갖게 된 불신이 한몫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렇죠. 네. 이거는 수사기관하고는 관련 없는 네. 일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언론이 어떤 편향된 보도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식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진 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또 아쉬움도 있어요. 뭐 이거 다 변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하나 통해서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시더라도 뭐 이 건 관련돼서는 비난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수에서 결과라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비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현명하시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이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욕설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면 뭐 참을 수 있어요. 네. 원래 이물질이 정상적인 어떤 그 궤도에 들어오면 스스로 못 살아요. 근데 저도 댓글을 받아보니까 느꼈던 점 하나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댓글은 제가 조금은 아파도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지적하고 이런 건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제가 성장할 수 없는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는 인신모욕적인 거.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말을 하고 건네실 때는 그 사람이 바꿀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애정의 마음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방송할 때는 내가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김용희 프로파일러를 무시한다고 계속 지랄을 했었어요. 네. 네. 세상에 내가 난 사람 무시할 줄 몰라요. 나보다 아무리 어리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어떤 그 배울 점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네. 그거 갖고 지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빠졌는지 자동으로 괴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더니 이제 요즘도 아직까지도 중간에 내가 말 자른다고.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게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말을 줄일까요? 그러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말하는데 자꾸 중간에 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사 전달 될 만큼까지만 기다렸다가 다음 파스 가자고 내가 끊는데 그래서 이제 끈기 있게 그냥 참으면서 있어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전체 틈이 생기잖아 이게. 네, 사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진실 진짜 규명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또 예. 다른 후속 소식 들려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